자, 먼저 본 행사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기조 강연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서 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이자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김영춘 의원님이 또 함께해 주셨는데요. 의원님이 또 이 자유로운 이 브리핑을 위해서 또 마이크를 자유롭게 프리 마이크를 착용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새로운 해안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겠습니다. 김영춘 의원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뒤에? 네. 제가 한 3년 4년 전에 해운대 센텀에서 이마트 타운 반대 투쟁하는 자리에 땅바닥에 앉아서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많은 우리 중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한 2년 동안 저는 해수부 장관 일을 하느라고 부산에 자주 못 오고 그래서 더 자주 못 뵀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제가 우리 오늘 힘내자고 모인 지역경제 활성화 선포대회에 첫 번째 연사로 나와서 짧게 한 15분 정도 말씀드릴 텐데,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부산은 어떤 도시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자 그러면은 중소상공인의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율로 따져도 부산의 경제 주체들의 구성원들 중에 소상공인이 86%를 차지합니다. 대기업은 거의 없죠. 나머지는 중소기업들. 그 중소기업들도 대부분 경남이나 울산 지역의 제조 대기업들에 납품을 하거나 하청 관계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만 경남의 제조 대기업들, 주로 조선,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이런 경남, 울산의 대기업들의 중심이 되는 그런 수출이 3분의 1이 감소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경남만 하더라도 수출이 3분의 1 줄어버렸다 이겁니다. 크게는 선진국 기업들의 혁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중국 기업들의 무서운 추격, 그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그 직격탄을 바로 우리 부산이 맡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힘들어지면 어디부터 쪼옵니까? 하청 관계에 있거나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유통 상인들 쥐어 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기업들보다 2배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은 고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최근의 일도 아닙니다만은 한 20년 이상 계속 쪼그라들어온 부산 경제의 현주소가 전국 최하위 고용률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유통 상인들이 많으실 텐데 유통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부산의 유통 상인들이 힘들어진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결정타는 대형마트, 또 큰 백화점 혹은 대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변종 이 유통 그룹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오만대 때만대 다 차고 들어오면서 지역 상권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해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아픔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게 부산의 소비 유입률이 22% 정도 되는데 부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쓰는 돈이 44%가 넘어요. 그러면 거꾸로 장사죠. 수지 보는 장사가 아니라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국의 지방도시들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딱 하나,
예외의 도시가 어디겠어요? 서울입니다. 서울은 이 비율이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쓰는 돈이 서울 사람이 나가서 쓰는 돈보다 훨씬 많다 이거죠. 부산 사람들도 서울에 돈 많이 씁니다. 꼭 늙은 사람은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도 쓰고 아이들 학교 가면은 학비도 내고, 그러니 서울은 힘들도 해도 부산보다는 훨씬 나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격차를 빨리 좁혀내는 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숙제다. 그래서 지방 분권 그리고 지방 재정권을 강화하자라고 막 열심히 노래하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것보다 더 큰 쓰나미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온라인 쇼핑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온라인 쇼핑하면은 뭐뭐 있습니까? TV 홈쇼핑도 있고 뭐 인터넷 홈쇼핑, 뭐 요즘에는 해외 직구까지 하는 모바일 쇼핑, 핸드폰 쇼핑 이런 게 다 포함된 건데, 작년 1년 동안에만 온라인 쇼핑으로만 매출이 112조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액수도 크지만 더 무서운 것은 증가율입니다. 1년 사이에 23%가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작년 경제 성장률이 한국의 성장률이 2.7% 됐나요? 그러면 그거 빼더라도 순전히 20% 이상 온라인에서 매출이 늘어난 건데 어디서 뚝 떨어지는 매출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손해를 봤어야 돼요. 매출이 줄었어. 누가 줄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거리의 상점들, 또 온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거래하는 그런 오프라인 유통 업체가 당장 타격을 보는 겁니다. 이게 1년에 20% 이상 감소를 한다 그러면은 그걸 버틸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겠죠. 이런 큰 쓰나미가 우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인 인태현 비서관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당, 정, 그리고 민간의 상인 단체들 다 모여가지고 종합 대책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산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22년까지 30곳을 전국에 만들 텐데, 우리 인태현 비서관님 설명에 의하면은 이게 그전 같으면은 시장 하나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상권을 한 7개, 10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핵심 거점을 만들어주는데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위기의 쓰나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거점을 하나 만들어서 총괄적인 지원을 해보겠다라는 게 이런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가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입니다. 이 소상공인들은 하나하나 각각으로는 굉장히 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모여 작업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공동 판매장, 전시장도 만들어서 지원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온라인에서 이런저런 구매 활동, 또 공동 판매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어 주자. 이걸 전국 10개 하겠다 그러는데 부산에도 꼭 하나는 최소한 유치를 해야 되겠죠. 이 자리 빌어서 우리 인태현 비서관님한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숙제였는데,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노력을 해서 이제 좀 내려서 혜택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카드 수수료를 카드사들이 내리게 하니까 또 배인 수수료를 올려가지고 중간 규모 이상의 유통상들은 별로 득본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정식 회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에 본격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제로페이로 밖에 대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제로페이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전에는 국회의원들의 임의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민주당 공식 기구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 회원들이신데, 을지로위원회에서 민생법안 10개를 지금 국회에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로페이법입니다. 핵심은 제로페이를 소비자들이 써야 되는데 그 이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연말 소득 정산할 때 공제율을 40%까지 해주자. 그러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이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하게 만들면은 여러분들 그 제로페이는 연매출 8억 이하는 수수료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연매출 12억 이상이 돼도 카드 수수료보다 낮은 0.5%의 수수료만 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매출이 많든지 간에. 그러니 이런 제로페이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면은 신용카드 회사들도 이번에는 정부가 강제로 내리겠습니다만은 제로페이와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수수료를 내려서 장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벤 수수료를 증가한다든지 이런 식의 엉뚱한 일을 안 하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로페이에도 가맹을 할 수 있고 카드도 이용할 수 있고 내 편의대로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세상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을지로위원회가 추진하는 법 중에 제일 중요하다 싶은 법안은 이 복합 쇼핑몰 같은 게 막 밀고 들어오잖아요. 부산에도 그렇고 이게 기존 상권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무분별한 복합 쇼핑몰이 기존의 상권 지역에는 못 들어오게 막자라는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을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를 지금 내놨는데 국회가 안 열리고 있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빨리 야당이 들어와가지고 국회를 열어서 이런 법안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산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유재수 부시장이 오셨는데 제로페이만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어제까지 가맹점이 10,000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22,000개까지 늘리겠다라는 건데 부산시가 휴가철에 외부 사람들도 많이 놀러 오고 그럴 거니까 7월부터 9월까지 3달 동안에는 부산에서 제로페이를 결제를 하면은 7% 페이백을 해주겠다. 마일리지를 주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한 7%를 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혜택 아닙니까? 그래서 좀 많이 쓰게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이런 작업도 하고 있어요. 제로페이는 쉽게 말하면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 설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소비자가 구매자가 가서 가게에 있는 QR코드에 자기 핸드폰 갖다 대면 바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상인들은 설치를 하고 싶어도 구매자가 이걸 안 쓰면은 소용이 없지 않냐 이런 항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그걸 잘 몰라서 많이 못 쓰고 있는데 금방 저는 확산이 될 거라고 봐요. 왜? 중국에서는 노인들도 길거리 노점상에서 뭐 빵 하나 사 먹고도 이걸로 찍습니다. 핸드폰으로 QR코드 찍고 계산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뭐 중국의 그 노인들보다 더 못하겠습니까? 설마. 그러니 저는 이 문제는 시간 문제다. 금방 확산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산시의 정책 카드가 이 부산 지역화폐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지난번 5월 13일 날 제가 토론회 했을 때 오신 분 계시죠? 그 토론회 이후에 부산시가 그전에도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박인영 의장님이 오셨는데 부산시의회도 6월 달에 관련 조례도 발의를 했고요. 부산시는 7월 달에 바로 지역화폐 발행위원회를 출범을 시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약속했던 대로 민관합동의 추진위원회가 바로 발족이 되고 이제 본격적인 지역화폐 발행 준비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경기도가 무려 5천억 수준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보다 더 힘든 부산시가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도 부산시가 앞장서서 뛰고 이 구청장님들도 오셨는데 각 구청에서도 화답해가지고 경쟁적으로 많이 발행하고 그러면은
부산시가 금방 경기도를 따라잡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역화폐는 행정안전부가 4% 인센티브를 줍니다. 거기에 지자체가 매칭을 해야 되는데 최소 2%를 해야 됩니다. 구청이 또 하면은 또 2% 더 해주고, 그러면 한 8% 정도 인센티브를 구매자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10만 원어치 지역화폐를 사면 10만 8천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이거 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아무 데서나 못 쓰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 상품권하고 다르게 이거는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그런 화폐입니다. 단 그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 안에서만, 그리고 대형 백화점이나 대기업의 마트나 밤에 유흥 주점에서 늦은 시간에 술 먹는 그런 것만 빼면은 우리 지역의 모든 상점들에서 다 쓸 수 있는 게 이 지역화폐입니다. 저는 이 지역화폐가 아까 말했던 그런 뭐 제로페이 같은 거와 결합을 하면은 더 훨씬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도 서울 가서 뭐 사물라 그러다가 부산에서 사 먹고 가자. 옷을 하나 사더라도 서울 옷이나 부산 옷이나 그게 그거지. 부산에서 사자. 왜? 8%나 혜택을 주니까. 그렇게 될 날이 곧 올 거라고 믿고, 이 제로페이와 지역화폐가 우리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두 개의 무기가 될 거다, 양손의 무기가 될 거다,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 모두 함께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어디 뭐 납품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이 납품할 때 주차 단속을 당해서 에러를 많이 겪죠. 이걸 좀 개선해 보자고 부산시도 구청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품 차량에 우선 한 15분 정도는 좀 단속을 유예해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15분 유예를 해줘도 사후에 뭐를 이렇게 신고를 하게 이렇게 해서 면제해 준다 이런 건데 너무 불편하고 시간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상인들께서는 사전 등록제를 해서 한번 등록한 그런 차량은 일정 시간 동안에 단속을 면제해 주자 이런 걸 요구를 하고 계신데, 저도 부산시에 요구도 하고 부탁도 드려서 이런 제도도 부산에서 도입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형편이 좀 나아지려 그러면 결국 부산 경제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부산의 제조기업들도 장사가 잘 되고 기업 활동이 잘 되고, 또 부산의 관광업도 활성화가 되고 해운 물류 이런 부산의 대표적인 산업들이 경기가 좋아야 유통도 활성화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부산의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부산시청, 시의회, 의원님들, 또 구청장님들, 국회의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여야 없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쩌든 간에 부산 경제를 지금보다는 훨씬 활성화시키는, 부산 지역 경기가 들불처럼 좀 일어나는 그런 날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 특별한 왕도가 있고 지름길이 있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부산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서울만 쳐다보고 서울에서 예산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한국의 부산이 서울과도 경쟁하는 도시,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를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의욕과 큰 청사진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그래야 부산 경제도 좀 살아날 기미가 안 생기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을 경제 자율구역으로 만들어서 인천 송도처럼, 송도 신도처럼 활성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도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요. 또 요즘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해서 막 세상이 겁나게 변해가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블록체인
산업을 부산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유재수 부시장이 앞장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블록체인 특구 규제 제로 특구입니다. 규제 프리 특구를 부산이 유치하는 그런 작업들을 꼭 성사시켜서 부산이 새로운 신산업의 메카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도 함께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2030 엑스포, 이런 것도 되면은 부산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금상첨화의 그런 작업이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잘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산 경제도 반드시 살아날 수 있을 거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 맨 밑에 있는 마켓클린가요? 그런 회사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결국 신선 첨가물을 밤 11시까지만 주문을 하면은 밤새 작업을 해가지고 아침 7시 전에 집 문 앞에 딱 배달을 해주는 그런 장사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주부가 2015년에 이 회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연평균 매출액이 한 400억 원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돈 되는 장사다 해서 외부에서 투자를 한 1,000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매출액이 한 2,000억 원 이상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새 작업을 해서 아침에 배달을 해준다. 이게 우리가 걱정했던 이런 큰 쓰나미에 대처하는 어떤 주부의 방법이었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에서 이런 식의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의 노력,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들을, 구매자들을 내 편으로 좀 끌어안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정부의 또 부산시의 지원책들이 같이 만날 때 지금 현재 어려운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곧 먹구름 물러가듯이 싹 그쳐지고 우리도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오손도손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을 향해서 저도 열심히 함께 뛰고 뒤에서 심부름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